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는 뭐 아침부터 한미 협상, 무역 협상 타결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속도가 막 쏟아지고 있네요. 쏟아지는데 보니까 확실히 대통령님도 이제 뭐 페이스북에 그 입장을 발표했던데 이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언론마다 또 뉘앙스 약간씩 다르니까 이 얘기 먼저 오늘 좀 나눠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좀 짚어보고, 원래 박시동, 이광수 두 분께서 늘 이제 자료 준비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좀 다뤄야 할 것 같고 질의응답도 해야 할 것 같고 오늘 바쁩니다. 신나게 좀 달려보겠습니다. 이광수, 박시동 두 분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컨디션 괜찮습니까, 이광수 대표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피곤하네요. 갑자기 피곤해. 너무 무리했죠 요즘에. 그렇기도 하고 오늘도 새벽부터 일정이 있어서요. 일정이 있으셨구나. 네. 자, 힘내시고. 알겠습니다. 네. 하루 힘 홍삼을 드려야겠다. 하루 힘 홍삼. 하루의 홍삼. 하루의 홍삼. 좋습니다. 힘내시고. 면역력, 지구력, 기억력. 오, 좋아. 기억력이 좋아. 일단 그 세 가지였거든. 그 기억하시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한미 무역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짚어주시고 분석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핵심 내용은 일단 짚어드릴게요. 핵심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다 나왔는데 핵심은 한국 상호관세 15%.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 약 3,500억 불 일단 대미 투자. 일단은요. 우리가 뭐 LNG라든지 이런 에너지 1,000억 불 구매. 농산물 뭐 소 이런 거 있잖아요. 소고기 쌀, 디펜스. 그건 추가 개발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요 정도가 일단 핵심 합의가 사항이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되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선방했다. 그렇습니까?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봅니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큰 산은 뭐 그래도 잘 넘어갔다. 선방했다. 그렇게 이런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말씀 하나씩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쟁점별로 말씀드리면 15%로 이제 상호관세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놓고 해석이 조금 갈려요.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EU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경쟁국하고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특별히 불리해질 건 없다. 같은 조건에 싸우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같은 조건에 싸우는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선방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만 우리는 FTA국이었는데 그 사실 이제 조약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법이나 우리나라 법이나 법적으로 통과돼서 우리는 서로 관세 없이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양해도 없이 벼락같이 지 맘대로 와가지고 트럼프가 오늘부터 FTA는 역사적으로 죽은 거야. 우리는 이제 15% 관세 물어내. 라는 전혀 새로운 판을 열어 제꼈다는 거예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죠. 최근 20년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다른 무역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만 FTA 체결한 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 맞습니다. 뭐 카나다나 뭐 이런 데도 거기도 있잖아요. 있고 거기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FTA 시대를 끝장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깡패니까 뭐. 그렇죠.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전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우리 입장에서도 적어도 최고 무역 대상국이었던 미국과의 FTA 질서가 끝났기 때문에 단순히 15% 오케이 여기 말고 이제 이 질서하에서 새롭게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따져야 되고 막 이런 질서의 재편성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25% 두드려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15%로 내려줬다. 이게 미국은 지들이 선심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0이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 10% 까줬으니까 너 나한테 뭐 줄래라고 하는 이 대응 개념으로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한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일단은 총액을 놓고 갑론을박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 한번 보자. 그럼 우리가 일본에 한 반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한 2배나 2.5배 정도 큰 나라고 유로는 우리보다 10배 11배 큰 나라인데 유로는 6천억 불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3,500억 불이면 절대값은 낮지만 규모의 경제로 본다면 이거 뭐 부담이 적은 거 아니다라는 경제 규모에 근거한 시선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대미 흑자로 보자. 이거 미국이 우리나라만 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흑자를 많이 본 나라에 대해서 야 그동안 벌어갔던 거 토해내. 이게 관점이거든. 그러면 보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미 흑자는 비슷하거든요.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예. 그런데 우리가 반이니까 일본의 반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해 준 걸 수도 있어라고 하는 대미 흑자 규모로 보자라고 하면 선방했다라는 이런 시선이 일단 있습니다. 네. 총액 놓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미국이 4천억 불을 요구할 거다. 직접 투자. 네. 실제로 나왔고요. 보도가.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최선의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 1,000억 불이에요. 그 간극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이니까 어차피 그 중간 어딘가에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건 1,000억 불은 목표였고 마지노선은 2,000억 불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2,000 대 4,000 사이 어디쯤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3,500에 만난 거니까 미국도 500 양보했다. 우리는 1,500 양보했다. 이렇게 일단 볼 여지가 있는데 그건 총액 기준이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3,500에 합의했는데 이걸 둘로 쪼개야 됩니다. 1,500은 조선. 조선 특별펀드. 네. 2,000은 뭐 2차 전지 원자력 등등등한 기간 산업 예. 투자 이렇게 해서 2,000 대 1,500으로 둘로 쪼개서 보면 나머지 2,000은 좀 이따 얘기하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2,000이니까 네. 2,000억 불이니까 요 1,500억 불 조선 투자와 2,000억 불 그러니까 미국은 4,000 기준이니까 2,000억 불 현찰 투자를 맞바꾼 거예요. 돈으로 너 2,000억 불 낼래라고 할 때 아니 1,500 불 조선 어때? 이걸 우리가 빠뜨려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억 불을 세이브하고 돈으로 세이브하고 조선 협력으로 받아낸 1,500억 불이 과연 똔똔이 맞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조선 관련해서는 우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조선소 사가지고 우리가 배 지어주면 우린 투자했지만 남는 장사죠. 배 지어서 팔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미국 군함 우리가 수리해주면 수리비 받습니다. 또 군산에 전용 기지창 만들어서 미국 군함 보고 여기 들어와서 정비하고 가세요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비창일 수도 있지만 네. 위치가 군산이잖아요. 네. 여차하면 정비하러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정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서도 여차하면 변환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솔직히. 예, 안보 지리적으로는 걱정입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선 관련한 1,500억 불 투자 펀드는 엄밀히 보면 생짜로 미국에 주는 돈은 아니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배를 팔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2,000억 불 주는 거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 소위 말하는 윈윈이다. 이렇게 그럼 보는 2,000억 평가가 불은 맞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00억 불은 뭐냐 이제 나눠보자는 네.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은 이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원자력 같은 미국에 꼭 진출해야만 하는 핵심 산업에 대해서 네. 우리 정부가 대출 보증, 신용 보강 등 할 수 있는 경제 금융 대책의 한도다. 현찰 2,000억 불을 주는 게 아니고 라고 하는 거. 금융대출. 그러니까 그것도 한도만 열어놓는 거죠. 마이너스 5천까지 뚫어놓고 실제 5천까지 집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500만 원씩 50만 원씩 뺄 수 있으니까 그런 한도 개념이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이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이제 그 SNS에는 아니야 내가 직접 어디에 투자할지까지도 내가 다 정할 거야라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유세를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약간 좀 선물 겸 정책 제스처로 준 거고 네. 우리는 경제 금융 한도다 이렇게 보는 그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네. 거기서 뭔가 수익이 났어. 근데 예. 미국은 지네가 수익 나는 거 다 90% 가져간다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좀 입맛이 조금 우리가 좀 씁쓸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한 투자 펀드를 통해서 수익이 났다 쳐요. 그럼 그 수익의 90%를 우리가 가져간다. 요 조항이 일본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발표는 이거예요. 우리 일본이 그렇게 모르고 뒤통수 당한 거 우리 다 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 정확히 얘기하면 이 미국에 투자된 금액이 수익이 났을 때 네. 수익이 났을 때 영어로 하면은 리테인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90% 이상 남겨라라는 거예요. 이건 일본 예를 들어서 90% 수익이 났을 때 수익 났네 그거 줘봐라고 해서 미국 그냥 그걸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 쉽게 얘기하면 민생지원금으로 쓰고 보건복지 예산으로 쓰고 지 멋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돈을 가져가는 개념이고 우리 정부 설명은 그게 아니고 수익이 난 것도 그냥
미국 내에서 남겨놔라. 니들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남겨는 가져가지는 본국으로 빼지만 말고 여기서 재투자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에 남겨놓는 우리나라 자산이야. 라고 하는 재투자 개념이야라는 게 우리 정부의 해석이에요. 네. 이에 대해서 저는 정부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 사례를 알고 들어갔고 그래서 이 용어를 리테인이라고 딱 썼기 때문에 우리 정부 말이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도 우리가 장사를 잘했으면 우리 본국으로 딱 송금이 와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우리는 또 딴 걸로 투자하고 우리도 네, 네. 벌면 좋은데 그걸 굳이 미국에 남겨놔야 된다는 게 좀 짜증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것도 파트가 있다.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2천억 불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든 배를 만들든 2차 전지를 만들었는데 결국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그렇게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그게 안 팔리면 그냥 꽝이잖아요. 투자 손실이잖아요. 리스크가 줄는다. 리스크가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그럼 뭘 보증했냐면 니네들이 이 협약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하면 100% 구매 보증하겠다. 아. 그러니까 안전 투자는 하면 망하지 않게는 해줄게. 니네 돈으로 사실 투자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 사줄게. 이걸 보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딜로 그러면 뽑아오지는 않을게. 이렇게 거래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겁니다. 보면 예. 우리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위축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500불과 2,000억 불의 투자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다른 나라처럼 생짜로 돈이 털리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선방했다. 알고 보면 완전히 국익이 박탈당한 건 아니다. 적당히 투자해서 벌고 또 물건도 잘 팔고 하는 정도로 또 미국과 알겠습니다. 윈윈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로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3,500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에 대해서 국내에 투자되는 돈의 여력이 당연히 약화되고 일자리도 덜 창출될 거고 결정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안 좋은 효과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거 한번 여쭤요. 트럼프가 만약에 정권이 교체됐어. 네네네. 어? 다른 대통령이 들어서도 뭐 네. 탄핵을 당했거나 아니면 네네네. 그 선거를 통해서 교체됐어. 그러면 다음 대통령도 이런 전 세계에서 이 반발이 세죠. 네. 우리 다시 할게. 트럼프 했던 거 폐기. 네. 다시 논의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그래서 문서로 사인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직 문서 사인된 것도 없습니다. 일본도 문서 사인 안 했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협상에 관한 뒷얘기를 기록한 문서만 있지 미국에게 우리 얘기가 유리하다고 해서 그건 사인해라든지 미국도 우리한테 사인해라는 얘기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협정을 맺었어. 트럼프가 네. 들어서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 무역협상 하는 것도 뭐 상원이나 이런 데 통과를 네. 대하는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많으니까 네.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뭐 민주당이 많이 조건을 네. 잡는다든가 맞습니다. 상원 뭐 이러면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합의가 어떻게 될지 또는 이걸 구체적 개별 품목별 합의를 다 합친 통괄 문서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15% 관세를 깎아줬잖아요. 깎아준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관세 25%를 물리겠다라고 한 행정명령은 이미 서명이 됐는데 네. 그럼 깎아주겠다는 행정명령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네. 1일부터. 예. 그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든 조치는 사실은 조금 더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져 있다. 걱정 말고 기다려 주시라라는 게 정부 대표단의 얘기입니다. 예, 예. 명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일본하고 EU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항상 순서 차원에서는 한국이 쉽게 말해서 조금 위기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다는 건 좀 몰리죠. 예. 그래서 우리도 부담스럽고 혹시나 일본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비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 지점이 좀 걱정됐는데 뭐 내용을 보면 선방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판단하는데 이제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되게 잘해야죠.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끄는 거고 아까 이제는 박시동 대표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까 계속 협상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잖아요. 네. 뭐냐면 관세를 내야 되는 건 확실해요. 나머지는 되게 모호한 거거든요. 투자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죠. 예를 들어서 모호한 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지. 확실한 걸 좀 더 줄였으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2천억 불 뭐 3,500불도 단계별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트럼프 임기 내 조금만 해. 나중에 많이 한다. 점차 그렇죠. 하고 임기 끝나면 때려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뭐 한 금액으로 치면 한 7천억 달러 질러.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세를 12%를 받아.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투자는 이건 모호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니까.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정부에서도 좀 해왔던 거고. 근데 그렇게 조금 협상단이 그런 어떤 그 담대함, 용기가 좀 없었나? 이건 2주 이내에 또 대통령이 방문한다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다른 나라가 제안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전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비슷한 방향성이거든요. 뭐 내부에 투자하고 거기 가서 뭘 하고 이런 건데 저는 왜 채권 미국의 국채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킬레스건인데. 네, 그래서 저는 미국 국채를 사준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게 일본은 이미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 규모로 지금 7위 뭐 8위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국채 보유율은 15위예요. 우리는 아직 사줄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서 그 베센트나 아니면 트럼프한테 야 우리가 국채 사줄게. 대신에 관세를 낮추자. 그렇죠. 더 낮추자. 10%로. 2% 포인트만. 전 이거를 엊그제 제가 이게 제안해야 되는데 하다가 다른 할 일이 많아서.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방송 끝나고 전화하세요. 네. 대통령이 바로 전화 되잖아. 근데 미국 국채를 사면 얼마나 좋냐면 지금 금리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놓고 예를 들어서 이자 받아서 우리가 또 쓰면 돼요. 좋다. 오늘 바로 전화합시다. 이따 끝나고 방송 끝나고. 네, 좋은 얘기고. 저는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중국이나 이 신남방 아시아권 이런 쪽에 더 수출을 늘려야겠다는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 장벽이 저렇게 높여지는데 저기서 뭘 하기보다는.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일부는 야, 한미 정상회담 2주 내에 하면 전승절 원래는 국회의장 가기로 돼 있는데 대통령님이 또 검토할 만한 상황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들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종합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해서는 유로하고 일본하고 거의 이제 똑같이 15%로 맞춰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선방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0에서 출발한 거고 저쪽은 2.5에서 출발한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마이너스 2.5 정도 약간 손실 구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걸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인데 아마도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대기아차가 내부적으로 마진을 조금 감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수익이 많잖아요. 솔직히 현대차. 많겠는데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계속 조금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데 이제 2.5는 확정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생겼는데 농산물, 축산물, 소, 쌀 이런 걸 일단 디펜스를 성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산업적인 측면 주식이나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다양한 이 관련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오늘 주가 흐름만 보면은 뭐 자동차나 반도체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는 그냥 뭐 잘 선봉했다 이런 분위기인데 좀 저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많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주식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요 정도로 하고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경제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가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꺼낸 이야기 중에 하나가 30일 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기업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 모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꺼냈는데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법인세 조금 1%포인트 다시 올린다, 원복한다,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노동자들 이런 요구들을 전폭적으로 주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당근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판단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뭐 후보 때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던 내용이고 사실은 지금 배임죄 관련해서 진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당하게 지금 기소돼 계신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남시 뭐 축구 후원 어쩌고 저쩌고 뭐 대장동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임죄가
너무 많이 남용 남발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뻑하면 배임으로 기소하고 고발하고 검사들이 그걸 가지고 총수들이나 유력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수사 마음대로 하고 뭐 신발에 술 따르게 해서 먹이고 하고 총수들 네. 그거 나왔잖아. 그리고 그걸 또 디펜스 해야 되니까 총수들이나 정치인들은 로펌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결국 사법 카르텔을 유지하는 예. 도깨비방망이처럼 기형적으로 배임이 활용되고 있다는 건 100% 맞습니다. 그래서 배임이 어느 정도 개선돼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뭐 맞다 이렇게 봐요. 다만 예. 배임이 기형적으로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주주들이나 멀쩡한 사람들이 대기업 총수나 오너들한테 회사한테 뒤통수 맞았을 때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사실 우리나라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임을 좀 지금보다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지만 그때 이제 동시에 일반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배상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민사적 제도를 동시에 가져가면 그거 이제 불만이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도.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이제 보충 의견으로 좀 달고 싶고 또 다른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100조 선거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00조 국민펀드 만들어가지고 AI 등등등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빨리 좀 속도를 내라라고 하는 TF를 빨리 만들자라고 했는 게 이제 조금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이게 만들어지고 이 돈이 거꾸로 산업에 투자되고 선순환하는 모습 봐야 될 것 같고 감독원은 주가 조작하면 이제 폐가 망신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을 정책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세더라고. 현판식도 걸고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금감원 증권거래소 네네네. 합동으로 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네 맞습니다. 대응단?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이제 핵심 대책은 이거예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거 주가 조작하는 애들을 잡아야 될 건데 기존에는 계좌 베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계좌를 딱 찾아. 그럼 이게 주인이 누군가 또 찾으려고 한 번 더 찾아야 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계좌별 베이스로 앞으로 단속하지 않겠다. 사람 베이스로 하겠다. 그러면 홍길동 이름으로 계좌가 20개면 지금은 1번부터 20개가 다 찾아져야 이 사람의 범죄 총수익이 나오고 그중에 차명도 걸려있고 막 주고받고 하면 못 찾잖아요. 근데 이제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 딱 걸렸다. 그럼 이 사람에 걸려있는 20개 계좌가 줄줄이 감자캐듯이 잘려 나올 수 있게 사람 베이스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동안 냈던 과징금이나 부당이익 환수 한도를 지금보다 약 하한을 2배 이상 올려서 예를 들면 지금은 만약에 너 돈을 버는 거, 돈 잘못 버는 거 1배에서 2배 보상해. 이게 하한과 상한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2배에서 뭐 2.5배 이런 식으로 해서 하한을 2배 이상 올리면서 세게 해서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요 대책이 되겠습니다. 야, 이건 좋더라고. 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도 뭐 논의한다면서 금융위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제 금융위를 그 해체를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재검토한다고 하면서 금융위가 최근에 부동산 대출 문제에 대해 잘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금융위 위에 뭐부터 검토를 하고 있냐면 기재부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재부에서 예산 기획 기능을 예전처럼 빼가지고 기재부가 지금 옥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황 성재급으로 지금 할 때 돼 있는데 이게 힘이 좀 빠져야 된다. 그래서 기획이랑 예산 기능을 예전처럼 기획예산처에 해당하는 기관을 따로 빼고 너는 순수히 국가 경제와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남아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사실은 금융위도 기재부 안에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니네 이거 어떻게 서로 관리할 건지 애매하니까 다시 너 이랬다가 아니야 금융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별도로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획 예산처를 빼는 거는 저는 100%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융위 시스템은 이미 조금 정착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부작용은 이 기재위의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제 기능을 못해서 사실은 비판이 있었으니까 아예 금융 관련한 정책 기능이라든지 또 감독 기능을 좀 제대로 금융감독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도 기능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오히려 선진화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 금융위하고 아니 금융감독위는 지금 있는데 이제 공정위 이런 것처럼 정책위원회로만 존재하고 있고 감독은 감독원으로 금융감독원으로 많이 기능이 양도돼 있고. 그리고 또 주요한 그 핵심 컨트롤 타워 기능은 또 기재부의 눈치를 보고 있고 하니까 니네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금융 관련한 그런 핵심 컨트롤 타워로 제대로 역할을 하던가 이런 어떤 기능 재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말이 한다는 말이 어떻게 작용되냐면 그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실용적이 돼버리면. 그래서 과거의 정부들도 잘 보면은 실용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못한 거죠. 할 일을 그렇죠. 못하니까. 그렇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 일들이 한 10개가 되면 실용적으로 돼버리면 이제 100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조직도 실용적으로 바꿔줘야겠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분위기는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주식이라든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네. 뭐 저기 금융권 이자 놀이 한다 뭐 이것도 세게 쳤잖아요. 네네네. 막 이런 거 하니까 긴장은 하는 것 같긴 해. 네. 이 관료사회라든가 이런 금융권이. 그럼요. 적어도 최상위 리더한테 예. 속여 먹겠다라는 예. 그런 그 기대를 하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조금 눈치 보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세제 개편도 아울러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요즘에 이거 뜨겁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옥신각신 하던데. 네. 짚어주시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세법 세제 개편은 원래 12월에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방망이를 치거든요. 왜냐? 그렇지. 내년 예산에는 뭐냐면 들어올 돈 나갈 돈이거든요. 들어올 돈은 어떻게 정하냐면 내년에 세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시뮬레이션 한 게 예산 중에 세입이니까 한 묶음이에요. 그럼 12월 달에 국회에서 세법을 방망이를 땅땅땅 치려면 역순으로 정부가 이게 내년에 바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아닙니다라고 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던져야 돼요. 네. 그걸 던지는 마지막 날짜가 오늘이에요. 법에 있지는 않지만 보통 7월 마지막 주에 다 정부가 내년도 입장을 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당정 협의도 조금 더 하고 국회에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 하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정부안이 사실 확정 발표됩니다. 아, 세제 개편안이. 예. 오늘 정부안이 나와요. 이 안의 핵심 내용은 두 축입니다. 네. 하나는 이게 두 축이라는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세법 예를 들면 다음 해가 2026년이다. 2026년도 세법 개정안 이렇게 나와요. 정부안 이렇게. 근데 지금 기사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2026년도 세제 개편안 이렇게 나와요. 세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이 달라요. 세법 개정안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쓸 때는 이미 있는 세법에서 뭐 세율을 좀 높인다. 네. 항목 조정한다. 예. 이런 수준일 때 우리가 세법 개정안이라고 쓰고 네. 세제 개편안이라고 쓰면은 제도예요. 큰 틀에 바뀌는. 엄청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 기조, 국정 운영 방향을 넣어서 제도를 광범위하게 바꿀 때 세제 개편안이라는 말을 써요. 네. 세제 개편안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지금 3년 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바뀌어요. 포인트는 뭡니까? 그런데 그 많은 포인트 중에 예. 사실 화제가 되는 건 예. 증시 관련한 그 포인트만 그렇지.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맥은 짚어줘. 짧게. 짧게 그러면 일단은 윤석열이가 말아먹은 나라 살림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 돈이 없잖아요. 예. 요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감세 원복. 그렇죠. 법인세 조금 올리는 거. 예, 법인세도 좀 올리고 하는 게 예. 감세 원복이 예. 한 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성장을 세금으로 도와주자, 세제로 지원하자라는 게 한 축이 분명히 있어요. 성장 동력을 예를 들면 지원하는 AI 투자한다, 뭐 한다 할 때 그동안 해줬던 여러 가지 공제를 더 늘렸어요 이번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고용 창출하면 더 이런 어떤 지원책이 많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런 건 사실 지금 관심이 너무 없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감세 원복, 그다음에 성장 지원 이 두 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중에 이제 감세를 다시 원복한다는 여러 포인트 중에서 가장 화제되는 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인세가 적으면 9%, 많으면 24%예요. 그거를 각각 1%씩 올려요. 그 구간마다. 예. 그래서 1%씩 올리는 2020년 걸로 되돌리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싫어하겠죠.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증시로 들어왔을 때 예. 거래세가 다시 원복이 돼요. 증권거래세가. 네. 그동안은 거래세를 단계별로 계속 낮춰왔어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0이에요. 이것도 사실 말은 안 되잖아. 말. 네. 예. 코스피는 0이고 네. 코스닥이 0.15예요. 지금은. 네. 근데 요거를 과거 기준으로 원복한다. 근데 이제 몇 년도 기준으로 원복할 건지가 조금 미정인데 근데 팍 올리진 않겠지. 팍은 아닌데 네.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0.18이냐 0.20이냐 이겁니다. 0.15로 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코스피도
0이었는데 0. 같은 비율로 올라가겠죠. 0.05나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거래세가 좀 올라간다는 게 한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가 강화돼요. 네. 쉽게 말하면 50억 기준에 10억.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식 갖고 수익 가서 팔아도 집을 갖고 많이 세금을 남겨 먹었다. 그럼 세금 내는 거죠. 양도세 내는데 주식은 양도세를 안 내요. 내는 사람은 초부자만 내요. 초부자. 그 기준이 50억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종목당. 예. 종목당 50억 넘는 사람만 양도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원복해서 종목당 10억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사고 팔아서 돈 남겼으면은 양도세 내라. 이거는 좀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냐면 야 종목당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초부자냐. 대주주냐 이게 솔직히 아파트 얘기해서.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얘기고 사실은 요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요 기준이 당신 대주주야 종목당 10억이 넘었어. 이 기준은 연말에 한 번 기준이에요. 부럽긴 부럽다. 그렇죠. 그래서 연말 12월 28일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다 쏟아진다면 물량이. 예, 내가 만약에 10억 갖고 있으면 이번에 만약에 10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루 전에 팔죠. 팔지. 그래가지고 기준을 낮췄다가 뭐 나는 9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 놓고. 낮춰놓고 그다음에 1월 2일 첫 개장하고 나면 다시 사가지고 그 얘기구나. 넘어가니까 불필요하게 연말에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연말 회피 물량도 괜히 막 그게 나온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결정적으로 그거는 근데 그거 비판은 제가 볼 때는 좀 작고 진짜 중요한 건 10억 이상 50억 구간에 걸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거. 50억은 지금 되는 뭐 거니까. 이러면 30억이나 이렇게 중간 지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계신 지금 이제 10억부터 50억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큰 투자, 큰 손들이고 네. 대주주는 아니지만 이 큰 손들이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사실은 엄청난 사실 저 추동력을 가진 매수 세력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양도세를 내라. 근데 양도세가 얼마냐면 20%예요. 크죠. 세네. 예, 커요. 20에서 25%거든요. 크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빌딩 살 거 아니고 10억짜리 꼬마 빌딩 산 게 아니고 내가 주식해서 건전하게 벌었는데 여기서 20%씩 띄워 먹으면 내가 주식하겠어 부동산 하지. 그것도 이해는 된다. 왜냐하면 네. 부동산은 폭락이 그렇게 가파르게 네네네. 하진 않는데 주식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꼭 돈을 번다는 게 확신이 맞습니다. 없잖아. 까먹을 때는 그러면 나한테 보장해 주는 게 그렇죠. 없잖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유를 댈 수 장기 있겠구나. 투자 베네핏도 없고 손익 관련해서 서로 퉁쳐주는 손익 통산도 없고 그러니까. 2월 내가 손실을 많이 봤어. 그럼 이걸 내년으로 2월 시킬 수 있는 2월 통산도 없는데 어느 날 딱 갑자기 돈 벌어 하면 그 해에 왕창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그럼 내가 한국 주식 안 하지 내가 미국 가서 안 오지라든지 내가 부동산 하지 이거 뭐 하냐 이런 예전에 부담들. 손해봤던 것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세금 매기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시점에 그런 측면에서 10억에서 50억의 구간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럴 수 이분들은 큰 손이고 니네들이 증시에 투자하라며 유인책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왜 나한테 찬물을 끼얹어라고 하는 투심 위축 효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적 의견은. 근데 그거 이성준, 진성준 둘이 예. 막 약간 보수 진성준 감론을 의원이나 이런 하더라고. 분들은 그거 낮춰봐야 부자들만 부자 감세다 이거지. 부자 감세되는 거고 별 효과도 없으니까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거고 이소영이나 이런 분들 자본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은 우리가 베네핏을 줘야 할 때다. 물꼬를 좀 튀어줘야 한다 지금. 그런 의원들은 작년까지 굳이 하던 걸 굳이 이걸 낮춰가지고 그렇다고 세금 엄청 걷는 것도 아닌데 왜 투심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조치를 굳이 실익도 없는 걸 하느냐. 코스피 5천 가겠다는 전략과 이거 배치된다. 나는 솔직히 잘 예. 모르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이소영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은 이소영 의원 같은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이게 뭐 쪽에 예를 들면 4천, 5천 이렇게 간 다음에 그렇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좀 회복이 된 다음에 네네네. 그때 이렇게 가자. 예. 좀 세금 좀 더 내자. 이러면 좀 저도 될것 지금 같아요.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막 가고 이제 막 시장이 꿈틀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꺾어놓으면 안 돼. 요만큼이라도 굳이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양도세 얘기고 또 하나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예. 방금 두 조치는 엄밀히 보면 짜증나는 조치예요. 투자자한테 책임 더 내라는 조치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우리도 뜨뜻한 물, 찬물 끼얹었으면 배당. 뜨거운 물 준비했습니다. 배당 소득 관련해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내던 걸 분리해 가지고 낮은 세율로 하면은 49%씩 세금 내던 거 15% 뭐 이렇게 짧게 내면은 배당 관련해서 이제 혜택을 많이 보십니다. 이거 찬물 아니고 이건 뜨거운 물 준비했습니다. 기업한테 주는 거지. 선물을 하나. 그렇게 하면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이제 요건데
여기에서도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이 또 붙었어요. 그거 결정적으로 배당 관련해서 세금 낮춰봐야 개인들은 뭐 배당 관련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그게 뭔 도움이 되냐. 오히려 이재용이나 큰 사람들은 이거 저렇게 주면 몇백억씩 세금 세이브 된다. 이거야말로 부자 감세다라는 게 있고 거기서 얻는 배당으로 얻는 그 세이브된 수익의 세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세 어마어마하게 된다. 개미들은 뭐 별거 많이, 없다. 많이 해야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인데 이런 얘기고 이소영 의원님 같은 분들은 누가 그거 모르냐.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세이브되는 세금 혜택을 줘야 그 사람들이 비로소 배당을 하겠다는 결정을 할 거 아니냐.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아무튼 우리보다 훨씬 우리만큼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린 배당 뭐 해봐야 뭐 2%밖에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배당을 유도하려면 배당을 결정할 사람에게 배당 혜택을 줘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 물꼬가 트인다. 그래야 물꼬가 트이고 배당이 많이 되는 문화가 생기면 지금 이재용이 뭐 정용진이 배당 소득 절세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결정을 함으로써 수천만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배당을 맛보게 되는 문화로 바꿔야 되는 유도책인데. 그게 중요하지. 그 유도책에 방점을 안 주고 그것 때문에 세이브되는 부자들한테 세금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는 그 시선이 근시안적이다. 이게 이제 이쪽 얘기입니다. 근데 정부는 어쨌거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화끈하게 할 줄 알고 아까 앞에서 참을 조금 부어도 괜찮아. 뜨뜻한 물, 팔팔 끓는 물 준비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정부가 준비한 안이 미지근한 물. 35%. 네, 지금은 종합소득세 네. 내면 49%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45%에 지방세 10%가 붙으니까 4.5가 붙어 49.5인데 시장에서는 적어도 반토막 정도는 팍 쳐줄 줄 알았는데 한 25나 35 네. 정도.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한 안은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35가 되지 않을까. 그럼 35에 10% 붙이면 38.5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세이브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고율 구간에서 야, 이 정도 가지고 뜨거운 물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아까는 멀쩡한 시장에다가 찬물 부었지. 뜨거운 물로 중화시킨다고 했는데 미지근한 물 들고 오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보다 차가워지잖아. 시장에 찬기가 들잖아. 라고 네. 하니까 네. 이 정책을 합쳐놓고 보면 증시에 사실은 역행하는 거야. 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한마디 보탠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게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타겟은 여기에 있는데 자꾸 화살을 다른 데 쏠려고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략적 방향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물론 뭐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죠. 정치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네, 네. 또 뭐 지역구도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어떤 의견을 만들고 같이 화살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좀 뭐랄까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법은 세금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가 결정하는 건 맞지만 네. 그 방향성을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노이즈가 나오고 이거는 총리실이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그러니까요.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론화가 막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나누는 건 선거 전에는 괜찮아요. 영향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야 지역구를 뭐 소선구제로 해라 중선구제를 해 뭔 상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거할 때 전까지만 결정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막 논의해도 돼. 그런데 경제에 미치는 조항들은 이렇게 막 사전부터 논의가 되면 혼란, 불확실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얘기들이 알만한 분들께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또 누군가 피해를 보고 또 영향을 주고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 조금 아쉽다.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시라. 그 그렇지. 다음에 한 방향을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그게 뭐가 됐든 좋아요.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 그죠? 그렇잖아. 하나의 목소리가 나. 그게 50억이든 35억이든 20억이든 저희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을 여실히 자본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니까 경제나 자산시장
부동산 보세요. 논의했습니까? 전격적으로 했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된다. 금융실명제처럼. 네, 한 번에 팍. 좋아 그거. 우리 그런 거 좋아해. 한 번에 봐. 근데 무슨 이게 뭐 헌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왜 사전에 그렇게 논의하고 논쟁이 붙고 막 여기 근데 저는 그게 전 잘 모르지만 관심 받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도 여기 있어. 내가 정책위 의장인데.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있는 거죠.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방송에 나서 떠들어? 뭐 이런 건가? 근데 참. 좋다. 그런 건 다 좋은데 자산시장은 잘 다뤄야 된다. 특히 주식시장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도가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성준 의원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주식 투자 안 해보신 분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뭐 그건 뭐 미로 짐작이 됩니다. 네, 네, 네. 자 광고 하나 하고 네. 이제 이광수 대표님 금융개혁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네. 그다음에 하세요. 하나 하시고 사실은 시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시식 준비가 아직 안 돼갖고 저는 사실 떡을 좋아해. 모신잎 송편 요거 죽입니다. 뭐 잘 아시겠죠. 영광 가면 맛있죠. 영광 굴비의 고장 아닙니까? 영광 가면 또 다른 메가 히트 상품이 바로 모신잎 송편입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영광 굴비골 영광시장에 있는 송현떡집 모신잎 송편입니다. 송현떡집이 유명해요. 영광에서는 30년 전통의 찐 원조 모신잎 송편으로 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물로 정성껏 만든 100% 우리쌀 모신잎 송편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송편은 두 가지인데 요즘에 흑임자 떡. 흑임자 떡. 그거 뜨잖아요, 요즘에. 흑임자를 갈아 넣어서 만든 깨 송편과 동북콩 고물의 부드러운 식감, 인기 피 송편으로 적당한 달달함이 남녀 누구나 좋아할 간식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식감 인기 피 송편과 깨 송편 두 가지가 인기 끈다고 합니다. 한 봉지 20개 들어가 있고요. 단돈 10,000원. 네, 무료 배송까지 네, 해드린다고 합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에 있는 장날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날닷컴에 들어가면 모신잎 송편 송현떡집에서 만든 떡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장날닷컴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상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보성, 해남, 무안에 전통시장 상품까지 신선한 전통시장 상품들을 두루두루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장날닷컴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에 더보기 링크에 가셔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날스토어 별빛장터입니다. 그거 네, 링크 보시면 됩니다. 별빛장터 장날스토어 여기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장날닷컴 이렇게 검색하시면 송현떡집 모신잎 송편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떡 좋아하는데 이게 시식이 왜 안 되지?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하루이 몽사 옥타플러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드는 길 그 뜨거운 응원에 보답하는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8월 5일이 수능 100일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지금부터 수능생들 3달 남짓 정말 잘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비타민, 고3 영양제, 고3 비타민, 고등학생 영양제, 고등학생 비타민, 만성피로 영양제 등 영양제 검색해 보시면 하루인 홍삼 이 첫 페이지에 검색되고 있습니다. 광고 없이 검색과 판매만으로 런칭 후 2개월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성분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보약, 홍삼, 녹용, 침향이 등 공진단 컨셉입니다. 원기 회복에 좋은 홍삼, 녹용, 침향에 중년들 지구력 성분 옥타코사놀, 에너지 원료 비타민 B군, 면역력 성분 아연, 태아닌까지 들었습니다. 홍삼은 하루 6mg으로 식약처 기준 2배, 침향 녹용도 16mg, 옥타코사놀 20mg, 그야말로 고함량 복합 성분입니다. 하루이 홍삼은 한약 냄새 때문에 홍삼 한약 못 먹는 분을 위해 작은 알약으로 탄생했습니다. 식약처에서 두뇌 혈류 개선에 의한 기억력 개선, 면역력, 체력, 지구력 개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억력 걱정하시는 부모님 선물로도 딱 좋습니다. 직장인 아빠, 공부하시는 자녀들, 여름 타시는 부모님께 강추합니다. 지금 8월 이벤트 중입니다. 55% 할인에 구매평에 박시영 TV 적어 주신 분께 3,000포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침향이든 보약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구매 시 26,000원 꼴.
여러 박스 사셔서 자녀들과 아빠 여름 타시는 부모님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매 방법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하루 힘 봉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기억력, 면역력, 지구력 얘기했던가? 하나가? 네. 예, 좋은 예, 면역력, 지구력, 기억력. 기억력 맞죠? 네, 세 개. 네, 네. 하루힘, 홍삼. 네.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루힘. 예. 자, 이광수 대표님 금융개혁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지적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저희가 계속 지적해 본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어쨌든 은행은 상품을 잘 판 거죠. 네. 대출 상품을 잘 팔아서 이제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자 이익만 거의 20조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 금융사에.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사실은 근데 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저런 이익들이 네. 과연 사회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쉽게 말해서 손쉬운 돈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은행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산업을 좀 진흥시키고 막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은 규제 산업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금융정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기준금리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은행의 이익이 결정되는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이자가 많이 이자 수익이 증가한 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증가했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자 네. 수입이 많아진 거죠. 편하게 돈 번 거지.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확히 이제 문제 조직을 했고 야, 근데 저거 때리니까 금융주가 좀 빠지더라고. 저거 한번 얘기하니까 은행주가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방향성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행의 가계 대출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 기업 대출 많이 해줘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계 대출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자본을 적립하는 그런 방향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은행에서 막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손쉬운 대출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겠죠. 네. 이 방향성 하나하고 그럼 부동산을 또 안정화시킬 그렇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번 건 어떻게 할래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아까도 우리가 100조 펀드 얘기했잖아요. 예, 예. 거기에 투자해라. 아, 좋다. 좋다. 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 입장에. 예, 그래서 그동안 갖은 이익잉여금이나 기타 투자 자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AI라든가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펀드로 같이 해보자. 뭐 이런 방향성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행이 물론 여러 규제를 받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좀 체질 개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은행이 그동안은 은행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극히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은행이 큰 역할을 해왔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건 뭐냐면 고용 증가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행이 항상 돈 벌면 지점도 많아지고 고용도 창출했거든요. 근데 요즘엔요 은행이 돈 벌면요 구조조정을 많이 해요. 아. 오히려. 그래서 다 명태금으로 써버려요. 아, 그리고 우리 여기 건물 1층에 점포가 있었거든요. 네. 모 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네. 그래서 저는 은행의 저런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짧게 이 얘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그 영향이 어떻습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7월 말 그러니까 어제였죠. 결정이 됐는데 동결이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연준 의원 중에서 2명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균열이 생기는 건데 저는 하반기 때 기존의 계획대로 하면 이제 2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3번 남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동결해서 인하의 가능성이 하반기에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페이스북이 뭐 실적 발표를 했어요?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페이스북이 장 끝난 뒤에 실적 발표하면서
장 끝나서 주가가 뭐 한 10% 정도 상승했는데 예. 상승했었는데 예. 페이스북의 이번 실적을 보면 매출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광고 매출이요. 아, 광고 매출이에요? 근데 그 광고가 AI 기반된 광고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왜 이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AI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대부분 리턴은 네. 없어요. 많이. 아,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광고로 된다? 근데 이제는 전 메타가 AI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돈도 이제 벌기 시작하는 걸. 야, 나 이해가 됐어. 어. 커피점 어디 가는데 조그만 커피점들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광고가 있는데 AI로 다 만들었더라고. 밖에 막 붙이는 게. 이게 무슨 찍어서 모델 찍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아, 그걸 봤어. 나도 유심히. 엊그제는 또 메타에서 아주 흥미로운 광고가 나왔는데 이제 약간 3D 막 이런 광고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은 아직 못 벌고 있는데 투자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었네. 메타가 첫 번째로 AI 투자도 하지만 AR을 통해서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아, 예, 좋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겠네. 그렇죠, 그렇죠. 메타가 이렇게 했으니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 슈퍼챗 올려주신 분들부터 앞에 쭉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한번. 자, 요즘에 이 구글 뭐 정책이 바뀌어갖고 아이디가 골 때려지더라고. 옛날로 막 돌아가고. 아니 뭐 뒤에 숫자도 매기고 이게 복잡해. 바뀌었어. LKH8108인데 네, 네. 님 오늘도 슈퍼챗 물타기 해야지. 물타기 하는데 한 명만 보내주셨습니다. 네. 윤미정님 26세 이제 사회초년생 아들이 군대에서 군 적금 군대에서 월급이 요즘 올랐기 때문에 네. 1,400만 원 가지고 어떤 ETF에 투자해 놓으면 좋을까요? 1,400만 원 있다고 하고 어떤 ETF 투자하면 좋을까요? 엄마인 저도 이광수 대표님 방송으로 이제 주식 공부하면서 시작한지라 잘 모르겠다고. 예.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지수 ETF를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지수 ETF가 좋아 보이고요. 네.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뭐 이 지수 ETF에 하시고 대신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세요. 조금 떨어지면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빠지니까 오늘 조금 더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다르다. 그래서 계획을 갖고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지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이광수 대표님 제가 인터뷰한 이제 방송에 나갈 텐데 깜짝 놀랄 겁니다. 다음 주에 나가면 어제 녹화했는데 여의도에 지금 떠도는 얘기가 주식 5천이 아니다. 주식 만 간다 만 이런 얘기가 증권가에 떠돌고 있다. 맞습니다. 들은 얘기니까 어제 말씀 주셨고요. 자, 그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주 금요일 방송 보시면 되고요. 킴님 하나솔루션 쏠쏠이 승내다가 오늘 공매도 과열이에요. 주가 좀 빠져서 일부 매수했다가 깜짝 놀라 다 뺐다고. 하나솔루션 어떻게 보시는지. 공매도 과열 처음 본다고. 네,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 2분기 조금 쏠쏠했는데 지금 미국 보조금 빠지는 이슈 또 미국 내에서 사실은 그 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하나솔루션의 사업을 크게 보면 3-4개 하는데 3개 정도 하는데 주력으로 하고 있는 미국 관련한 산업에서 이제 지금 3분기 이후에 계속 현재 전망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공매도도 역대급 공매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몇 주 전에 한번 슬쩍 얘기했는데 얘기했어요. 조금 어려울 걸로 네.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김영구자님 자사주 분할 매수하려고 200만 원씩 매수를 했다고. 그런데 LS 마이너스 8%, SK 마이너스 10%, 넥센 마이너스 14%이라고 계획대로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또 9월달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분할 매수가 아니고 이제 지주사 분할 매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를 이제 관심 있게 자사주가 아니라. 네. 근데 자사주 테마를 잡고 지주사를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주사를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은 왜 지주사를 LS, SK, 넥센을 저렇게 다 사셨을까?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종목이 많은 거는 사실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데
어쨌든 지금 분할 매수하는 상황이면 계획대로 하시고 분할 매수가 다 끝났는데 주가가 저렇게 하면 손절매를 좀 생각하시는 것도 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9월 달이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죠. GHDTNAL79님 정말 몰라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식 삼성전자 사는 게 맞나요? 이재명 대통령 주식입니까? 삼성전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요. 대표 주식이죠. 네. 어떻습니까? 좀 올라갈 가능성. 뭐 일단은 네. 지금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안 좋았죠. 실적으로는 최악을 예.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예. 이제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대표 실적으로 최악이 나왔다. 그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면 바닥인가? 이렇게 항상 늘 아.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최악의 실적이 나왔는데 바닥인가 아닌가는 이 최악의 실적을 만든 원인이 이제부터는 해소될 것인가 이게 결국엔 중요한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뉴스는 테슬라가 23조 원어치 맞아. 파운드리 주문을 해가지고 7만 원대 회복했죠. 예, 7만 원대를 회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5만 원이 지지선이냐, 5만 3천 원이냐, 막 5만 8천 원이냐 하다가 6만 원 밑으로는 안 가지.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7만 원 밑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금 당장 테슬라가 이제 오더는 내렸는데 이게 당장의 매출이 잡힌 건 아니고 실제로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이제 그 사실은 지금 아직 삼성전자가 도달해 보지 못한 더 최첨단 반도체가 주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성공해내서 잘 만드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게임 끝. 근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네. 픽박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 제가 볼 때는 네. 막 정치한다고 더 하면 뭐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그러면 트럼프가 이기죠 저는. 그치. 정치 권력이 이깁니다. 그치. 근데 이제 적당히 하는 척하면서 적당히 꼬리 내리고 사업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이제 쓸 것 같고. 네. 근데 아무튼 삼성은 일단은 현재 7만 선으로 올라온 거는 좋습니다. 흐름이 좋은데 이게 계약이 성공하고 파운드리도 완전히 수익을 회복하는 것까지가 아직은 미정이라서 네. 7만 선에서 리포트가 지금 현재 공방이 나오고 있어요. 있다. 예. 핸들 뭐야 이거 님 금일 현대차 기아차 많이 떨어지는데 현대기아는 팔고 조선주 하나오션을 사야 할까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해서 현재 한미 협상이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 관세 맞았죠. 예, 15%를 맞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조금 악재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 조선에서는 호재인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현재 10만 원 돌파하고 지금 조선 세 개 주가 다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오늘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작살 날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현대기아차가 조금 이제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다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세팅은 끝났잖아요. 롤 세팅이 끝났어요. 불확실성 해소됐어요. 이제 한국, 일본, 유로의 관세 전쟁은 끝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점유율 경쟁이 다시 한번 들어가니까 네.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오늘 당장 이제 네. 앞으로는 이 전망을 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푸른님이 우리나라 농산물 등 수입은 무관세?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추가 관세는 없다고 했잖아요. 무관세인가요? 우리 농산물을 관련해서 미국의 압박은 현재 지켜냈는데 미국 측 발표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 투자할 때 다 15% 관세야.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들어갈 때는 FTA처럼 우린 다 무관세야. 깡패도 아니고 일단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구나.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는 미국산 농산물 지금 내에서의 쿼터든 뭐든 예. 지금 쿼터도 쌀 같은 것도 지금 쿼터가 있거든요. 예. 지금 쿼터 내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야 우리가 수출하는 건 다 무관세야라고 하니까 그것조차 이제 무관세로 다 뚫리느냐라는 아주 디테일한 질문을 주셨는데 개별 품목 협상을 조금 더 지켜보시죠. 예. 네. 그다음에 WHADHD L로 아무튼 저 구글 좀 정책 좀 바꾸자. 진짜 이거 못 아이디가 살겠다. 다 못 알파벳으로 살겠다. 모여가지고. 고현주를 또 왜 초장하는 고현주를 미국 무역 관세 부분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서 미국의 주정부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각 국가의 무역 협정도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언론과 전문가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던데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미국 법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조치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맘대로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법에 근거한 조치다. 이렇게 해서 그 행정행위에
쉽게 말하면 근거 법령을 따오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의 근거 법령이 지금 현재 트럼프의 행정행위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판결이 일단 나오고 있는 중인데 당연히 트럼프가 항소했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만약에 항소해서도 또죠. 그러면 더 정밀하게 연구해서 제대로 된 법령의 근거를 따오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현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법원에서 완전 무력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 정치가 걸린 게 아니라 이건 대외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라도 그 정도까지 전부 다 무효로 삼거나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꽤 그 걸릴 가능성을 거고. 놓고 관세 전쟁이 별거 아니야. 다 무효될 거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일단 승자님 엔터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아니다 저 엔터 화장품 오르는 건 중국과의 무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가요? 현기차가 뭐야? 현대 기아차. 현기차는 러시아 시장 다시 진출하면 연기차는 뭐야? 저거? 현기차인데 어떤 현기차는 러시아 시장 다시 진출이 가능할까요? 뭐 현기차는 러시아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거기 현기차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느낌상 다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래서 크게 뭐 현대 기아차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엔터하고 화장품주가 오르는 건 저는 뭐 중국과의 무역 확대가 뭐 가시화돼 이거보다도 약간 그 순환매인 것 같아요. 순환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기아차가 좀 안 좋고 오늘 반도체주가 빠지니까 다른 산업이 좀 더 이게 이제는 장이 좋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수는 덜 빠지는 거죠. 그렇구나. 여기 빠졌으니까 다른 데는 좀 올라가고 이러면서. 네, 압도적 재미님 오늘 현대차, 기아 모비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모두 하락 중인데 현대모비스로 선택은 했습니다. 29만 원대면 저점 분할 매수 시작해도 될까요? 관세 협정 잘 된 거니 지수 ETF는 꾸준히 모아도 좋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식은 오르기 시작할 때 사고 그렇죠.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팔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거를 사서 계속 모아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기아차가 막 많이 빠져요. 저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아요. 좀 반등 기미가 있을 때 그러니까 꼭 내가 바닥에 사서 막 이거 나 잘 맞췄어. 이런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좀 안정적으로 가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라요. 그냥 현대차가 좋아. 현대차가 앞으로 그래서 한 20% 올라요. 그런데 10%만 수익률이 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걸 충분히 확인하고 가시자.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투자 방법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LOGICALBEAT님 제발 구글 바꾸자. 정책 좀 질문입니다. 남북 경협주와 조선주가 많이 오르던데 당분간 지속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희는 대응하는 거예요. 저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는 남북 경협주가 저희가 볼 때는 방향성이 잡힐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오르면 대응하면 되는 거고 조선주도 사실 여러분들이 오래 저희 회원분들은 조선주 얘기를 사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말이 기억나냐면 조선주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은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을 때일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본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조선주 주목해야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남북 경협주는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아. 저 가파르게 한미 연합훈련 이런 거 가지고 팍 했을 때 북미 간의 협상 국면이 쫙 열리면서 이게 뜰 가능성이 있다. 아니 저도 뭐 주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예. 자 이유진님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수혜주 관심 있다고 변압기 쪽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에 투자했었는데 담합 행위로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 제한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들도 다 찾아봤는데 입찰 제한이 안 걸린 업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섹터 투자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뭔지. 일단은 그 담합으로 입찰 제한이 걸렸는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빼고 나머지 애들이 승기를 잡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 업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태료니 뭐니 뭐 아무튼 뭐 과징금이 이것 때문에 약간 손실일 가능성은 있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회사도 약간 좀 다 불리하게 마찬가지다? 예, 다 마찬가지다. 들고 있는 게 낫겠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는 아니다. 주가 네.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KH8108님, 제가 제주도에 육지 오갈 때마다 주로 이용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이라서 작년 이맘때부터 그날 비행기 좌석 점유율이 만석이면 12씩, 지연이나 연차가 없으면 더블로 20개씩 사모. 이분 영리하신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은 수익 구간이라 괜찮긴 한데 이런 생활형 주식 매매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잘못된 방법이면 정신 차리게 홍구장 좀 내달라고. 이분 멋있다. 뭐 저런 투자 저런 방향성은 좋은데 그러면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 점유율 보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끝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 끝은 있어야 언제까지 내가 살 목표치는 건지. 있어야지, 목표치. 그러니까 계획이나 그 다음에 또 언제 팔 건지. 근데 내 느낌에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여름까지 괜찮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 대한항공? 여름까지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 일단 언제까지 내가 살 건지 이런 계획을 먼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H 팡님, 지주사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수사가 시세를 크게 냈다가 이제 조정받고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많이 오르면은 하락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수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사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수사를 잘 이제 매매하라는 게 매수가 아니고 네. 매수 매도를 잘 하시는 그런 시점이긴 라고 생각합니다. 딱 3개만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썸멀 시큐어, 이분은 알겠다 누군지. 365 용인 사는 분. 예. 광수형님이 AGNC 경우 작년 8월 29일 방송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경합 중 둘 다 추구하는 정책이 주택 조성 활성화였기 때문에 였는데요. 여전히 미국 모기지 리츠 AGNC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손절 및 추적 손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목표가 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고. AGNC 말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는지 주식 배당주 관련해 미국 주식 배당주 리스트 관련해서 아니요, 배당주에서는 AGNC가 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2.69%인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15%, 14%이기 때문에 매달 1%씩 받은 걸 고려해서 저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걸 고려하면 이제는 수익 구간이겠죠. 그래서 그냥 저 배당주는 배당받아서 또 재투자하고 또 분할해서 계속 매수하시는 방법이고 목표 주가는 목표가 설정은 사실은 저거는 개별 주가마다 다 달라서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되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나머지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없나요? 다 끝났네? 엘커피 마을님 노바렉스 근래 내려갔는데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길게 보고 가야 하는지. 저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네. 되게 중요해 보여요. 아직 안 났죠? 네, 2분기가. 실적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실적이 뭐 좋으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저거는. 네. YSAH님 한화오션이 한미협상 조선 분야 수혜주라 폭등 중인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아까 조선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주세요. 없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끝으로 뭐 요즘 장 상황에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뭐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한마디 덧붙여주신다면? 글쎄 뭐 아직까지 저는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우리가 장기적 전망에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 호재들 잘 소화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여전히 긍정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잘 기억하시고 그 경험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투자를 오래 해야 되니까 네네. 지금이 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 여러분들이 그 배우시는 기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실이 났다도 내가 지금 돈 내서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신 수업료를 많이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손실은 잘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너무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네. 네,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영 TV가 다음 주에 이제 휴가라서 경제만화방 다음 주에는 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광수 대표님 따로 모시고 녹화 방송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할 텐데
그동안 경제 현안만 다루다가 아마 깜짝 놀랄 소식을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번도 다른 유튜브나 방송에서 안 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이광수를 성인군자라고 부르는지 그 얘기도 좀 나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꼭 찾아보시기 여기서 바라고요. 성인은 성성자입니다. 그 얘기 먼저 하면 안 되지.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